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무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 매일 노동 뉴스에 난 기사가 좀 눈에 띄는데요. 제목은 가스공사 경비대 행정조장의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우선 이 기사가 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오늘 기사는 매일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2013년부터 가스공사가 어떤 특정 경비원들을 사용하면서 경비뿐만 아니고 예비군 중대에 편입시켜서 부가적인 일을 시켰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오히려 경비보다는 이렇게 관리 업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도구 업무를 경비라는 도구 업무를 하지만은 부가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예비군 중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원 사용자가 가스공사고 이게 파견회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그런 판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쟁점이 한 5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사례는 근로자 파견하고 도급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급이라고 하면은 독립적인 회사가 독립성을 가지고 전문적 지식이나 아니면 전문적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로 도급 회사입니다. 이렇게 경비 업무 같이 순수한 경비만 담당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도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급은 어떤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견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노동법에 적용되는 그런 근로자 파견 사업에 관한 그런 법률,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용되는데, 여기에서 파견 업종은 32개 업종만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 기간도 2년에 제한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이렇게 좀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32개의 업종 2년 내에 사용,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 파견 관계는 근로계약은 근로자하고 사용자의 어떤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바로 쌍방의 계약인데, 파견 계약은 이 3자 간의 계약입니다. 근로자가 파견회사한테 고용돼 가지고 3자한테 가고, 이 3자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은 3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견 근로자는 파견을 보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3자하고 파견 회사는 파견 계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 계약 관계고, 그러면 파견된 근로자는 바로 사용자가 두 사람이 됩니다. 하나는 3자라는 사용사업주, 그리고 이 파견 근로자를 보낸 파견 사업주, 이런 관계가 이렇게 파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쟁점은 도급이라고 하면은 독립성하고 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사용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게 되면은 바로 이게 도급이 파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견 관계가 되면은 파견법이 적용돼 가지고 2년 내에 사용된다, 32개의 업종 내에 사용이 된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은 사용사업주가 어떤 사업주로서의 업무, 그러니까 사업주로서 본다는 이런 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파견된 근로자들은 가스공사가 사용자로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도급으로 이게 계약이 된 관계인데, 이게 이제 사용자 업무 지시에 의해서 파견 근무로 이렇게 된 사건이군요. 그렇다면 이게 되게 판결에 대해서 이 고용된, 그러니까 파견된 근로자들이 어떤 그러면 이 승소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따르게 되는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2년의 그 파견 관계로서 2년이 넘으면은 그 기한부터 소급해가지고 이 근로자를 보기 때문에 그 기한 동안에 뭐 이제 만약에 정기적 그러니까 파견이 아니라고 하고 정기적 근로자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런 뭐 그 기한 동안에 뭐 받을 수 있던 임금이나 아니면 또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또 신분의 어떤 변화가 오고 뭐 어떤 이제 앞으로 그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근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혜택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그 법원에서 이렇게 근로자 파견하고 이제 도급의 판단 기준이 그 법원에서는 5가지를 이제 항상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기준은 첫 번째는 그 사용사업주가 업무를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했는지 여부,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파견된 그러니까 도급 근로자가 실제적으로 그 사용사업주에 있는 이런 근로자들하고 섞여서 같이 일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근무하는 그러니까 도급으로 온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또 그 연월차나 이런 관리 감독을 그 사용사업주 아니면 이 3자가 지대하게 이렇게 관여를 가졌는지 여부,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전문성이나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견 사업이 그러니까 사실 그 도급이라고 하면은 어떤 독립성하고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문성이 없고 사람만 이렇게 보내기 위한 그러한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파견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이 대법원 그러니까 판결인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그 사용 그 근로자들이 이렇게 그 파견 그 근로자들을 일을 시킬 때 이런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이런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도급이고 완벽한 도급이라도 이 업무가 형태가 사용자가 그 관리 감독을 더 많이 하고 또 업무 성과를 위해서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그 도급이 바로 파견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인노무사 같은 이 전문가를 통해서 그 정당한 파급 관계나 도급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그 어떤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게 그 이러한 뭐 이렇게 판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